1번. 약물 관리에 있어 냉장 보관해야 될 약물은 5번. 인슐린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포함한 혈청, 예방 백신, 알부민 등은 2에서 5도의 차갑고 어두운 곳에 보관을 합니다. 1번부터 보면 니트로글리세린은 NTG라고 해서 우리가 심장에 허열이 오는 협심증이 올 때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약이고, 생리식염수는 우리 인체의 수분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물, 그 다음에 디곡신은 강심제라고 해서 심박동수를 줄이고 심근의 수출력을 늘리는 약입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은 해열 진통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슐린은 당을 떨어뜨려주는 약인데, 이러한 약들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단백질은 고온과 만나게 되면 약에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온에서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2번에 보면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 치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물의 보관 관리가 중요하다. 약물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 실온과 30도 이하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재된 2에서 5도 냉암소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아까 1번 보기에 나와 있었는데요. 협심증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에 해당하는 것은 돼 있는데 1번에 NTG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일단 협심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심장에 있는 혈관이 협착되거나 폐쇄되거나 경련을 일으켜서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니트로글리세린은 특이하게 설하가 무슨 뜻이냐면 혀 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혀 밑에는 우리가 혈관이 많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이완시켜서 심장의 부담감을 떨어뜨려주는 약이고, 다음 보기에 대한 해설도 아래에 있습니다. 디아제팜은 항불안제, 모르핀은 마약성 진통제, 스트랩토마이신은 항결핵제, 아스피린은 해열 진통제입니다. 4번. 수술하기 전에 아트로핀을 투여하는 이유로 해당하는 것은 되는데, 먼저 정답을 보면 5번 호흡기 분비물 억제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아트로핀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부교감, 신경, 차단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부교감 신경이 항진될 경우에 우리가 휴식한다라고 해서 소화가 잘 되고 동공이 수축되고 그 다음에 효과가 또 뭐가 있냐면 분비물이, 그러니까 호흡기 분비물이 나오는데, 이러한 아트로핀을 쓰게 되면 부교감 신경을 차단하기 때문에 호흡기 분비물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트로핀을 수술 전에 쓰는 이유는 기관, 삽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벤틸레이터라고 하는 인공호흡기를 사람에게 이렇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관, 삽관이라고 이렇게 관을 넣어야 되는데, 그때 이 약을 넣어주면 호흡기 분비물이 억제되어서 삽입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수술 도중에 분비물도 차단이 가능하겠죠. 혈관에 작용하여 말초 저항을 감소시킴으로써 동맥을 직접 확장시키는 항고혈압제로 사용되는 약물은 5번 하이드랄라진입니다. 첫 번째 바륨은 우리가 조영술 할 때, 그러니까 엑소선에 투하가 안 돼서 우리가 바륨을 먹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뜬다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와파린은 항응고제라고 해서 비타 K를 막습니다. 비타 K는 응고를 도와주는 요소니까요. 그 다음에 벤프린은 2번 벤프린은 진해 거담제라고 해서 기침을 억제하고 가래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페니실린은 우리가 항생제 중에서 제일 센 친구죠. 6번 아스피린을 투여하기 전 문진이나 검사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될 사항은
3번 위장 출혈입니다. 우리가 약물의 효과도 좋지만 부작용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스피린은 위장관을 자극하고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전은 우리 염증맥의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은 콕스1과 콕스2를 분비를 합니다. 그 중에서 콕스2는 열을 나게 하고 통증을 일으키는 요소인데 콕스1은 좋은 일도 합니다.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되면 이러한 작용들이 모두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스피린은 혈소판의 작용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의 가장 큰 부작용은 위장 출혈입니다. 7번 가정주부인 김씨는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고 있다. 의존성 당뇨병 환자인 김씨에게 인슐린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틀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5번에 피하 주사를 고를 수 있는데 우리가 피하 주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구 혈당 강화제는 이제 비의존성인 환자분들한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피내는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육과 정맥은 너무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사람이 저혈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부위는 피하 주사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으로 빨리 혈당을 낮출 때에는 근육주사나 정맥주사로 속효형 인슐린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해설에 보시면 흡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복부와 대퇴부 등에 골고루 주사한다 되어 있는데 복부와 대퇴부에 주는 이유는 잘 움직이는 근육에 주게 되면 빨리 저혈당에 빠지게 되고 한 곳만 오랫동안 주사를 하게 되면 피부가 손상되고 두꺼워지는 지방 비후가 생기기 때문에 전에 맞은 부위에 1, 2cm 정도 떨어져서 맞습니다. 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항결핵제는 일단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서 가장 큰 힌트는 바로 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의 실조, 난청이 나타남은 즉 8번 뇌신경에 장애가 온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스트랩토마이신을 고를 수 있고 에탄부톨은 가장 큰 부작용이 시력을 저하시키고 이소나이지드는 말초, 신경염 그 다음에 파라진 아마이드는 간 독성 그 다음에 파스는 간과 신독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리팜핀이라고 하는 약은 간독성도 있고 오렌지 색깔 소변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떨까요? 우리가 평소에 SM 가요 있잖아요. 아이돌 노래. 그래서 SM 노래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귀랑 연결돼 있다. 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거는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사실 보기만 하면은 참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자신만의 스토리를 찾아서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좋습니다. 9번. 70대 와상 환자의 특별 구강 간호 시 혀의 백태 제거에 효과적인 용액은 1번 과산화 수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글리세린은 윤활제로 쓴다든지 베타딘은 피부 소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생리식염수는 사람에게 주입할 수 있는 어떤 수분의 형태 그 다음에 알코올은 입속에 넣으면 많이 자극적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가산화수소수는 마르고 백태가 낀 혀의 죽은 조직을 없애는 데 효과적인데 이것을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물과 희석해서 씁니다.
그리고 와상 환자가 어떤 환자냐고 물어보시는데 이제 부동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움직일 수 없는. 10번. 임신 36주에 조기 파막이 된 후 48시간이 지난 인부에게 유도 분만을 위해 투여하는 약물로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옥시토신을 고를 수 있고, 우리가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리도카인은 국소 마취, 그 다음에 항부정맥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로핀은 아까 우리가 부교감 차단제, 그 다음에 황상 마그네슘은 인신고혈압, 자간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쓸 수 있습니다. 일정 용량의 분말 약제를 압축하여 단단하게 만든 약제는 되는데 3번 정제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제는 가루약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시럽은 설탕과 섞어서 아가야들이 먹는 약. 그 다음에 자제는 우리가 좌약을 떠올려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캡슐은 소장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약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동그란 약들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12번. 요정체의 원인을 해결하거나 약물 주입 등의 이유로 방광 세척을 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약물은 돼 있는데 2번 생리식염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리식염수라고 하는 건 인간의 신체의 체액을 0.9 염화나트륨 용액으로 가정하여서 생리식염수가 물과 달리 혈관에 직접 들어와도 삼투압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멸균 증류수는 말 그대로 소독된 물을 뜻하고요. 수돗물은 수돗물, 그 다음에 포도당, 정수기 물은 모두 오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리식염수는 병원에서 NS라고 많이 부릅니다. 13. 항고혈압제에 해당하는 약물은 무엇인가? 5번 캡토프릴을 고를 수 있는데요. 일단 또 하나씩 보면 엔티지는 아까 우리 협심증 약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데메로는 우리 마취 진통제입니다. 그 다음에 리도카인은 국소 마취 또는 항부정맥, 그 다음에 디곡신은 강심제라고 해서 심장의 수축력을 늘리고, 그 다음에 캡토프릴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고혈압의 기전에 보면 안지오텐신 1이 이제 폐에서 2로 바뀌고 이 2가 알도스테론이 되어서 우리 몸의 수분을 축적하고 수분이 축적되다 보니까 혈관 수축과 함께 고혈압을 일으키는데 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작용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도스테론이 나오지 않도록 해서 혈관 수축과 수분 재흡수를 막는 걸 뜻합니다.